안녕하세요. 축티브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주요 리그들이 하나둘 개막하면서 25-26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PL도 모든 팀들이 한 라운드를 마치며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직 미리 보기 콘텐츠를 끝마치지 못했지. 자랑이다. 아무튼 이번 주에 저도 첼시, 맨유, 토트넘 세 팀의 25-26 시즌 미리 보기를 업로드할 건데요. 위에 세 팀은 1라운드 경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시즌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경기들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네 번째 팀인 첼시의 25-26 시즌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첼시는 포체티노 체제를 벗어나 마레스카 체제에서 보낸 첫 시즌이었습니다. 마레스카 역시 빅클럽을 맡은 첫 시즌으로 검증이 필요한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주며 리그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보엘리 컨소시엄 체제 하에서 드디어 리빌딩을 완성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후반부에 접어들자 상대팀들이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며 마레스카 파해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 수비 혹은 중앙을 강하게 틀어막게 되면 U자 빌드업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만 이 성적 부진이 선수 개인 역량 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첼시의 지난 시즌 리그 경기당 빅찬스는 3.2회였지만 빅찬스 미스는 2.2회로 완벽한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해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플럼전 역전승을 기점으로 승점을 챙긴 덕분에 4위를 거두며 챔스의 진출을 성공했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거두며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도 분명히 남겨진 시즌이었습니다. 첼시는 이적 시장에서 지난 시즌 간절히 원했던 확실한 스코어러를 주앙 페드로와 리암 델랍으로 빠르게 보강했습니다. 또 기튼스와 일찌감치 영입이 확정된 에스테방도 이번 시즌부터 합류시켜 2선 자원 뎁스를 보강시켰습니다. 아약스에서 유망한 왼쪽 사이드백인 조렐 하토도 영입하며 쿠쿠레야의 백업 자원까지 보강했습니다. 추가 영입은 코릴의 부상으로 마레스카가 공개적으로 센터백 보강 요구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첼시는 영입보다 방출이 더 인상적인 팀입니다. 마두에켈 아스날로 5,600만 유로에 우고 축구를 벌리로 2,870만 유로에 페트로비치를 본머스로 2,890만 유로에 보내며 서브 자원임에도 높은 이적료로 이적시켰습니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력의 자원들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운 것인데요. 지난 시즌 활약하지 못했던 듀스버리 홀도 한 시즌 만에 2,860만 유로라는 가격에 처분하는 데 성공했고요. 브로야는 번리로 2,300만 유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앙 펠릭스도 3천만 유로로 사우디로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벤치렐, 악셀 디사시, 헤나토 베이가, 라임 스털링, 카니 추쿠에메카, 다트로 포파나, 크리스토퍼 은쿤쿠, 니콜라 잭슨까지 방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와 다르게 첼시는 클럽 월드컵 덕분에 아주 인상적인 프리시즌을 보낸 케이스입니다. 주앙 페드로가 영입되자마자 3경기 3골이라는 맹활약을 펼치며 지난 시즌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던 첼시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폼이 떨어지고 있던 콜 파머의 영향력도 클럽 월드컵을 통해 매우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평균 연령이 22.9세의 극도로 젊은 선수단이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선수단이다 보니 이러한 자신감이 클럽 월드컵 이후의 친선 경기에서도 분위기가 이어지며 레버쿠젠과 밀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본 첼시는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원에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무득점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는데요. 주앙 페드로는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왼쪽에 기튼스도 혼자 무언가 하려다가 오히려 볼을 끌고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커버 나가는 역할을 맡았던 엔수의 컨디션도 기본적인 터치마저 씹힐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왼쪽과 오른쪽 모두 볼이 앞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다시 뒤로 향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레스카의 문제였던 3둘 빌드업 고집도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버풀도 맨시티도 이겨내며 우승컵을 드러낸 팀이기도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프리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실망스러운 개막전이었습니다. 첼시의 이번 시즌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은 주장 리스 제임스입니다. 리스 제임스는 나오기만 하면 빌드업이나 수비에서 첼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늘 부상이 발목을 잡는 선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리그 기준 2000분 이상 출전한 시즌은 2021 시즌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로 1063분밖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트랜스퍼마켓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가 무려 12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마레스카가 백업으로 나오는 귀스토를 리스 제임스처럼 자꾸 안쪽으로 좁혀서 쓰는데, 사실 귀스토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더 장점이 있는 선수라 본인의 실력이 안 나오고 경기력도 같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레스카가 다른 전술을 가져오거나 언제나 그렇듯 리스 제임스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첼시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첼시의 이번 시즌 두 번째 요주의 인물은 토신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잦은 실수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클럽 월드컵 활약을 기점으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 골키퍼 산체스를 뽑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1라운드를 보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날 코릴의 부상과 토신의 감기로 인해 4옵션에 가까운 아첸퐁이 찰로바의 파트너이면서 변형 3백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3백의 중앙 자원이라면 빌드업 시 볼을 앞으로 보낼 건지, 측면으로 보낼 건지, 전방으로 빠르게 보낼 건지, 한 템포 쉬어갈 것인지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아첸퐁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파나는 늘 인저리 프론에 시달리는 선수이고, 여기에 바디아실과 디사시는 사실상 못쓰는 선수이다 보니 결국 이적 시장에서 깜짝 매물이 나오지 않는 한 찰로바와 토신으로 이번 시즌을 보내야 합니다. 찰로바는 기본적으로 주전조라고 봤을 때 엉겁결의 주전조로 올라온 토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코릴처럼 왼발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 코릴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과 수비 실수가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토신이 이번 시즌 어떠한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부상 없이 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첼시의 순위가 달려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최전방은 프리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앙 페드로, 2선은 왼쪽부터 기튼스, 파머, 네투를 선발로 꼽아봤습니다. 중원은 엔소와 카이세도가 버티고 있을 것이고요. 포백으로는 쿠쿠레아, 찰로바, 토신, 리스 제임스, 그리고 골키퍼로는 산체스입니다. 전체 스쿼드를 둘러보겠습니다. 최전방은 주앙 페드로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지만 델랍이 먼저 선택받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앙 페드로가 육각형 공격수이긴 한데 전방에서 몸싸움을 비벼줘야 할 때는 리암 델랍이 워낙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다 보니 옵션으로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은 파머가 중앙에 나오는지 혹은 오른쪽에 나오는지에 따라 라인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 기용된다면 왼쪽에는 기튼스, 오른쪽에는 네투, 혹은 왼쪽 네투, 오른쪽 에스테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파머가 오른쪽에 기용된다면 중앙은 엔수가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에 왼쪽은 기튼스와 네투 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엔수와 카이세도가 붙박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엔수가 전진 배치됐을 때에는 안드레이 산투스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카이세도의 백업으로는 부상 없는 라비아와 이번 시즌 영입한 이수구가 중용될 것 같습니다. 라비아는 부상이 없어야 합니다. 포백으로는 왼쪽에는 쿠쿠레아가 선발로 나오면서 조렐 하토가 백업으로 대기할 것이고요. 찰로바와 토신으로 센터백 선발을 예상해봤는데 리바이 코릴의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는 가장 큰 변수 때문에 백업 센터백 자원에서는 토신이 가장 주전급에 가깝습니다. 물론 포파나도 있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 포파나여야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바디아실과 디사시 같은 경우는 전력의 자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레스카가 센터백 추가 보강을 원하는 듯하지만 현재 시장에 마땅한 매물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백은 귀스토가 리스 제임스의 백업을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임스의 부상 여부겠죠. 골키퍼는 이번 시즌까지는 산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까지 잦은 실수로 불안한 모습의 골키퍼 영입설도 있었으나 클럽 월드컵을 기점으로 산체스가 각성한 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이번 시즌까지는 믿고 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도 산체스의 불안한 킥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백업으로 요르겐센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산체스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어디까지나 백업 자원에 머물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더할 나위 없는 이적 시장과 프리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공격진을 주앙 페드로와 리암 델랍으로 보강했고, 이선 역시 마두에케를 보냈지만 기튼스와 에스테방이 합류하면서 뎁스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보강은 곧바로 클럽 월드컵 우승과 인상적인 프리시즌으로 이어졌습니다.
평균 연령 23세의 젊은 스쿼드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죠. 그러나 리그 1라운드에서는 기대와 달리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가 드러났고 센터백 자원 부족과 곳곳에 자리한 인저리 프론 문제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에 이어 클럽 월드컵까지 들어올린 경험은 젊은 스쿼드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첼시의 이번 시즌은 좋은 분위기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상 변수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